저는 그 돈이라는 게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하게 만드는 게 돈이다. 그래도 좋아질 거라는 것 속에 리스크 요인도 충분히 반영을 하셨을 거잖아요. 예. 어떤 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해 있다고 보고 계세요? 예, 그거는 뭐 저는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봐요. 경제적 리스크는 뭐 그렇게 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다 물론 그러면 예, 반영됐고. 2분기, 3분기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1분기 후반 주가가 그걸 좀 반영하면서 좀 조정을 거칠 것 같은데요. 뭐 큰 조정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 그 다음에 요새 북한 문제 계속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다음에 대만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저는 뭐 우리나라 주요 경제 변수, 미국의 주요 변수 전부 예측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내년은 이상하게 안 좋은 모델이 일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내년 문제고요. 뭐 올해는 뭐 내년 문제까지 아직은 이야기할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그때 다시 모셔도 2023년 됩니까? 예, 초기니까요. 근데 올해는 뭐 그런 예상적인 큰 충격은 제 모델상으로는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사실 어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닌데 예, 예. 그래도 모델을 돌렸을 때 올해는 이런 리스크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오케이 패스하게 되면 제가 그리고 교수님께 드릴 질문지를 이렇게 짜면서 여러 가지 최근에 찍었던 영상들을 봤는데요. 예. 교수님께서 운영하시는 자체 채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새해 인사하셨었죠? 예, 예. 거기서 인사 좀 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저 교수님께 처음 들었던 얘기이긴 한데 항상 이렇게 어떤 지식을 강의하는 것만 들었지 나는 올해부터 부를 더 늘려갈 거야 라고 하시는 건 처음 들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워렌 버핏 나이 얘기하시면서 이제 내가 딱 그때가 됐으니 올해부터 나는 부를 늘려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결심이 선 이유 저는 알지만 뭔 소리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저는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들어가면서 차별화가 너무 심화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증권사를 옮길 때 연봉을 좀 바꿔 옮겼는데요. 한 몇몇 온라인에서는 제가 뭐 수십억대 연봉을 받고 옮겼다.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런 보도가 나오니까 동창회 항의해서 돈 내라고 돈 내라고. 금방 연락이 오고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좀 도와줄 수 없느냐. 학생들 좀 등록금 좀 대달라. 심지어는 일부 학아들이 그림 하나 사달라. 그런 부탁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구조로 저성장 차별화 심화된다고 보는데 그때 정말 차별화가 심화됐구나. 그 금융회사 다니면서 부자들도 많이 봤죠. 2조 원 가지고 있는 부자도 봤고 5천원 가지고 있는 부자도 봤거든요. 월급쟁이가 2조 원을 갖고 있다. 월급쟁이는 아니죠. 사업하시는. 사업하시는 사람. 예, 예. 금융업으로 이제 부를 예. 이루신. 예, 그렇게 격차가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뭐 격차를 좀 해소하는데 도움이 돼야 되겠구나. 그 뒤로 뭐 그 이전부터 그랬습니다. 책 사가지고 인쇄 전부 기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군데가 조금씩 자동 익제 시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더 하고 싶은데 돈이 더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 돈이라는 게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하게 만드는 게 돈이다. 근데 사실 그동안 제가 증권회사 다니면서는 주식 투자를 거의 못 했거든요. 근데 학교 오면서 굉장히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오렌 버핏 이분을 보니까 65세 전에도 돈을 모았지만은 65세 때부터 본격적으로 돈이 이렇게 수직으로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만 65세예요. 네. 제가 뭐 그분은 본받을 수도 없지만은 저도 주식에서 좀 돈 좀 벌어야 되겠다. 네. 그러면서 저도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좀 더 나누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투자라는 것은 언제나 리스크하고 수익률의 적절한 조합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작년, 재작년에는 리스크가 컸기 때문에 주가가 가대평가되기 때문에 제발 리스크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저도 리스크 관리를 했습니다. 리스크 관리할 수단이 있죠. 인버스라는. 네. 그런데 올해는 주가가 저평가됐기 때문에 저는 리스크보다는 수익률을 더 추구하면서 올해 주식시장에서 돈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질문으로 밑밥을 깐 이유가 말미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올해 부를 더 늘리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자료도 좀 더 많이 봐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뭘 공부하고 어떤 자료를 더 보시는 거예요? 거시경제는 제가 그동안 많이 공부했으니까 네. 뭐 계속 거기 이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요새 그 증권사에서 나오는 애널리스트들 보고 자료, 네. 산업 기업 분석 자료, 뭐 제가 리서치센터장 했던 그 증권회사에서 자료가 나올 때마다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고요. 그게 부족하면 또 다른 증권사, 뭐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면 여러 증권회사 자료를 모아놓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얼마든지 우리가 그럼요. 무료로 공부할 수 있죠. 예, 거기서 산업 공부하고 특히 반도체하고 지금 2차 전지 그쪽으로 많이 공부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최근에 한 증권사에서 로봇 산업에 대해서 심층 자료를 하나 냈더라고요. 네. 이거 보니까 야, 로봇 투자해야 되겠구나. 예, 그리고 현장에 가서도 제가 울산에 포항에 있는 공장 몇 군데 가보니까요. 이게 일을 거의 다 로봇이 합니다. 요새 울산과 조선업도 저러는데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사람들이 안 온다는 겁니다. 그걸 결국 로봇이 할 수밖에 없죠. 네.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앞으로 로봇세를 걷어가지고 그 로봇세 가지고 우리한테 밥도 주고 돈도 주고 그런 시대가 도래할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니까 로봇은 유망산업이다. 예, 그래서 공부하기 위해서 그 중에 한 종목을 샀어요. 아, 근데 뭐죠? 한 달도 안 됐는데 수익률이 170%나 돼버립니다. 요새 로봇 장난 아니었잖아요. 예, AI랑. 예. 그래서 이런 산업 기업을 공부하다 보면은 거시경제본부에서 지금 코스피가 한 10% 정도 올랐으니까요. 네. 제가 코스피만 샀으면 10%밖에 수익 못 냈죠. 그렇죠. 근데 그런 종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많이는 안 사는데요. 뭐 제 자산의 5%, 10% 정도는 사보거든요. 네. 그래서 산업 기업을 공부하면은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데서 부를 축적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산업 기업 공부, 애널리스트 보고 자료를 많이 보고 자료를 많이 읽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는 허탈하고 하나는 좀 안심이 되는 게, 허탈한 건 공부하시려고 그냥 산 건데 그게 170% 오르는, 될 사람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안심한 건 저는 되게 뭔가 특별한 다른 자료를 보실 줄 알았는데 우리도 보고 있고 볼 수 있는 그 산업 리포트, 증권사 리포트 통해서 아이디어를 계속 얻고 계신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서 좋은 점은요. 현재까지 통계가 나왔죠. 매출 영업이익 얼마고 미래 전망치가 있거든요. 네. 그걸 꼭 믿을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런데 그런 자료를 보면서 저는 재무제표도 과학이고 예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나온 데이터는 과학이죠. 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이 애널리스트들이 왜 이렇게 전망치를 했을까? 제가 생각하는 거시경제 흐름 앞으로 아까 로봇 산업 공장에 가보니까 로봇이 다 일하더라. 그럼 흐름하고 같이 접목시켜 보니까 이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 네. 예술하는 분들한테는 이런 걸 예술이라고 그러니까 좀 죄송한데요.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데 제가 그 경제 분석을 하면서 늘 그 사이언스하고 아트라고 그러거든요. 시계열 분석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경제 변수 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 변수 모델을 만들어 예측하는데요. 네. 근데 똑같은 모델이라도 이게 과거 통계가 좀 미래를 예측하는데 2000년부터 데이터를 분석하느냐 아니면 2008년부터 데이터를 분석하느냐 모델을 똑같이 설정해 놨어요. 근데 예측치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떨어져요. 그러면 이게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예술의 영역이 되는 그렇죠. 거군요. 예. 그러려면은 우리가 사회의 흐름, 저는 주식이라는 거는 경제 흐름만이 아니고요. 경제 주식을 잘 하려면은 인문학을 공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역사나 인문학 네. 이런 걸 보다 보면은 거기에서 흐름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역사도 반복되듯이 시장도 반복되기 마련이고, 예. 그리고 어떤 인문학적 소양에서 오는 인사이트가 분명히 시장에서도 접목이 될 테니까. 오늘 아침에 어떤 방송을 듣다 보니까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경제학은 수학이라고 그럽니다. 네. 사실 제가 경제학 공부하면서 맨날 미분방정식 풀고 집합론, 선형대수 네. 이런 것만 응해가지고 경제학 수요 공곡성 그리고 수식으로 다 풀었거든요. 네. 근데 나와보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죠. 제가 그 시간에 역사를 더 많이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인문학을 더 많이 공부했으면 제가 흐름을 좀 더 잘 알았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과학보다는 아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 아트가 중요하다는 게 대신증권 다닐 때였었어요. 제가 통계 분석해가지고 회장님한테 지금은 좀 주식을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그거는 네 통계고 내 감은 떨어진다. 근데 진짜 주가가 떨어지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 그래서 그때 이 통계에다가 통찰력이 덧붙여야 되겠구나. 예, 그래서 통찰력을 쌓아가려면은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인문학을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귀한 얘기네요. 특히나 어느 정도 이제 수학이나
경제학에서 배움을 어느 일정도 이상 쌓으신 분이 다시 이제 인문학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니까 사실 인문학이 중요하다 얘기는 흘려들으면서 정말 많이 들었는데 또 경제학자에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또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책이라도 하나 사서 다시 좀 더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도 오랜 시간 동안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작년엔 정말 힘들었잖아요. 힘든 게 남들보다 더 힘드니까 그 박탈감이 왔었던 것도 컸거든요. 그랬던 만큼 올해는 우리가 남들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라는 희망도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좀 희망 섞인 메시지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1988년 증권시장이 제일 좋을 때 증권회사 들어갔어요. 그때 증권회사 들어가기 정말 힘들었고요. 증권회사 다닌 사람들이 1등 신랑감이라고 그 정도 주식시장이 좋았었죠. 네. 예,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꺾였고요. 97년에 외환위기 겪었죠. 예, 그때 많은 사람들이 증권시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000년 IT 거품 붕괴되고 많은 고통을 받았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습니다. 네. 예, 그런데 저는 자리를 지키고 계속 있다 보니까 나간 사람보다 더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 그 부자들 보니까 이런 위기가 왔을 때마다 오히려 부가 더 늘어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과 특징 보니까 우선 그 위기 때 현금이 좀 있었고요. 용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요새 그 주가가 떨어진다니까 비관적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 부자들 보면은 용기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현금하고 용기가 결합되니까 또 이기 반드시 또 회복되거든요. 더 큰 부를 축적했다는 겁니다. 저는 올 연초가 그런 시기였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예일 대학의 그 로버트 실러 교수 금융민주주의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금융민주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정확한 금융 정보를 알고 금융으로 모든 국민들이 부자가 되는 것이죠. 네. 아마 우리 자산운용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시고 계실 텐데 제가 지금 모든 자산 가격을 분석해 보니까 아직도 저 부동산 가격은 추세 이에 있고요. 더 떨어집니다. 네, 그런데 주식이 추세 밑으로 제일 많이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시간이 가면 추세로 접근해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우리가 주가 3000 시대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요. 지금 그때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때라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금융민주주의가 실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우리 자산운용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이나마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제가 어떻게든 발품을 팔아가지고 여러 좋은 분들 많이 모시고 좀 컨텐츠를 만들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자, 근데 듣다 보니까 사뭇 많이 달라요. 지난해 3월에 제가 교수님을 모셨을 때는 그때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게 어떤 투자 전략 측면에서 금, 달러, 인버스 얘기하셨었고 겨우 이제 원자재나 뭐 그 정도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 리스크를 좀 조심하자,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는 측면이었다면 올해 모셔서는 참 여러 가지로 전망도 바뀌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스탠스도 바뀌고 전략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해가 바뀌고 또 이런 코멘트가 있었던 만큼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 그리고 전반적인 투자 전략에도 좀 잘 녹여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0개월 만에 다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히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김영익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